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재개발 예정지 이곳에 투자해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해 보다 보면 재개발 예정지에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말할 것 없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로 확정돼 있는 곳, 재개발 확정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오른 것들을 쳐다만 보고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오를 수 있는,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것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이유도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좀 덜 오른 지역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세미나를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를 못 하다 보니까 거의 세미나에 준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 정부 아파트값 상승, 뭐 이거 이제 신문에서 캡처를 한 건데, 뭐 이거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고, 사실 그래프라는 것은 많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이런 수치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포기도 했고, 또 포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아주 그냥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는 분들께서 앞으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으면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죠. 자, 아파트의 가격,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금액이 이만큼이었고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이 오른 금액만큼 재건축 대상 물건들도 이 오른 금액만큼 포함해서 지금 매입을 해야 되고요. 이 재건축 대상 물건들은 이 아파트가 오른 만큼의 금액, 원래 재건축할 아파트의 금액이었는데 이 재건축하기 전에 다른 아파트들이 올랐죠. 다른 아파트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면은 옛날에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오른 금액을 주고 또 사야 되는 거죠. 오른 금액을 주고 산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 부담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이해 가시죠? 제가 중간 조금 버벅거리긴 했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있을 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었는데 재건축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파트가 오른 만큼 재건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사면 오른 만큼을 주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내야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재개발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대상들도 금액이 있었다면 아파트가 오른 만큼의 금액을 다 합해서 산 다음에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게 현재 기존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금액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식들이에요. 재건축 대상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금액을 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재개발 대상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낸 다음에 추가 부담을 많이 내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재개발을 사는데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가격의 최근 상승분을 전체를 매입 금액이 기존 아파트 가격의 최근 상승분이죠. 재개발 재건축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확정지에서 아파트 상승분을 더해서 사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추가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미확정지 좀 알려달라. 재개발 미확정지는 아직까지 아파트 상승분이 적용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재개발 미확정지인데 앞으로 개발이 확정되어서 아파트 상승 금액만큼 바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게
가장 큰 여러분들의 관심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지일수록 지역 프리미엄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라. 왜냐면 지역 프리미엄이 약하더라도 확정된 곳은 사업 속도에 의해 가격 상승이 가능해요. 뭐 서울시에서 따지면은 뭐 은평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약하다 보니까는 아파트 가격도 저렴하죠.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곳 하지만은 기존의 재개발 매물들이 사업 속도에 의해서 빨리 그 아파트 가격을 따라간다면은 빨리 그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프리미엄이 약하더라도 확정된 곳은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빨리 상승을 해서 그만큼 빠져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도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빨리 아파트가 된 다음에 지역 상승, 지역 프리미엄이 낮은 곳은 좀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요. 그래서 한계치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한계치가 항상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다 보면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은요 정말로 이 바다가 보이는 곳은 정말 한계치가 없는 금액들도 많아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계치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뭐 홍콩 같은 데는 바다 보이는 데는 대부분 100억 정도 하죠. 자,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이왕 기다리는 거는 예정지라면은 프리미엄이 낮은 지역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오래 기다릴 거라면 이왕 기다리는 거 가장 좋은 곳에서 기다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오래 기다리실 거 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곳에 투자를 하세요? 어차피 오래 기다리실 거라면은 좋은 곳에서 기다리셔야 된다. 우리가 능력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결국 가장 좋은 곳에서 끝까지 거주 또는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역 프리미엄이 낮은 곳에서는 능력보다 부자가 된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프리미엄이 높은 곳들, 뭐 우리 한남 뉴타운도 그럴 수가 있고요. 강남의 아파트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강남에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들도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능력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결국은 가장 좋은 곳에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구로라든지 뭐 수색이라든지 뭐 은평구에 어디 짜투리 땅 뭐 이런 데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능력보다 부자가 되기에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기다리는 거 가장 좋은 곳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은 세 곳밖에 없습니다. 강남, 용산, 한강변. 이 세 곳 중에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라고 치면은요, 지도에서 치면 서울시청이 나와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가운데를 자르면은 용산민족공원이 반으로 잘리고 국립현충원이 잘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른편 쪽이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면 부자들이 이쪽에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이. 자, 이곳에 서초구와 강남구와 송파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용산구를 놓더라도 사실은 오른쪽이 더 부자들이 많습니다. 유엔빌리지도 있고요. 한남 뉴타운도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들이 대부분이 부자예요. 나인원도 오른쪽에 있죠. 사실은 좀 왼쪽으로 갈수록 사실 용산 철길을 넘어가면은 사실은 좀 마포권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용산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투자를 할 때는 서울에 좀 오른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부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변을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강서구 사람들은 마곡에 관심이 많고요. 은평구 사람들은 수색 증산뉴타운에 관심이 많고 신림동 관악구 사람들은 신림뉴타운에 관심이 많고요. 다들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은 목동 재건축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관심이 많지 일로 넘어올라 그러지도 않고 일로 갈라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돈이 오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이 많은 돈들이 움직이는 곳에서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강남구 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곳,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곳, 지역적인 답사도 갔던 곳 중에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을 보시면은요, 노후도는 굉장히 심해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이유는 뭐냐면 길이 되게 반듯한데 그동안에 새 빌라들도 들어왔지만은 이 파란색들로 새 빌라들, 아주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최신 거고요.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노후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진한 파란색과 아주 진한 빨간색이 많이 존재를 하죠. 아주 진한 파란색, 그러니까 새 빌라가 들어오긴 했는데 더 이상 많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이 도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은 이 단독주택들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강남구는 뭐 좀 좋다고 하면 한 번에 시세에 반영되는 게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빌라를 지으면서 빌라 업자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소리를 이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알잖아요. 단독주택 가격이 빌라의 마진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버려요. 빌라를 지어도 벌 수 없을 만큼의 가격으로 확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쪽은 신축이 좀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서울시에서 일원동 대청마을 도시계획적 지역 방안,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 지역은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런 가로주택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개발로 많이 가요. 소규모 개발로 가다 보니까는 개발 이익이 대규모로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용산구 편을 한번 세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구의 서계 청파동 편인데, 자, 서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간색이 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청파동은 상대적으로 파란색이 많아요. 그런데 청파동도 요즘에 이 공공재개발을 하자라고 주민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한다라는 자체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은 갈 것으로, 가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효창동 원효로 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창동은요, 원래부터 용산구에서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라는 건 뭐냐면 땅이 컸다라는 동네죠. 단독주택이 몰려 있으면서 용산구의 부자 동네였다는 뜻은 뭐냐면 단독주택이 큰 땅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큰 땅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땅들이 빌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자, 시퍼렇습니다. 완전히 멍이 들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원효로 일가는 굉장히 많이 빨간색들이 아직도 많이 분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구에 있어서 지금 재개발로 확정이 안 된 곳들 중에 공공재개발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원효로 일가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용문동 일대 원효로 일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문동 아주 반듯했던 동네는 거의 다 빌라로 바뀌었어요.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완전히 새 빌라촌이에요. 그리고 이 효창공원역 밑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역세권 개발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원효로 2가 4가가 미재개발, 그러니까 원효로 3가 4가 일대가 원효로 일대 또는 용산구 미개발지, 미확정지 일대에서는 가장 노후도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들은 좀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단점은 지하철이랑 먼 것이고요. 장점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곳에, 국제업무지구에 옛날처럼 개발되진 않겠지만은 이 정비창 개발지에서는 가장 가까운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용산구 후암동 일대, 자, 서후암동은 빨갛죠. 서후암동은 빨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동후암동은요 거의 다가 파랗고요. 이 영상이 한번 나간 다음에 중간부는 파랗지만은 나머지 빨간 부분도 많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짜투리 빨간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들은 일부분은요 10,000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재개발 구역으로 안 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짜투리 빨간 부분이 남아있는 곳들은 10,000제곱미터가 안 되고 10,000제곱미터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가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가능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지만 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대부분에 거의 멍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마음에 멍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암동은 서후암동 쪽으로 보시고 동암동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남, 청파, 원효, 후암까지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열풍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절대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도 용산구청에 공공재개발 문의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그러니까는 서후암동을 말하는 거지 동후암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파동 일대도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원효로 일가도 추진을 하고 있고 후암까지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에서 마치 동후암도 공공재개발이 갈 거라고 신문을 끝까지 안 읽은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데 후암동은 특별계획구역 서후암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강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변은요, 빨간색 대부분 아파트 지구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곳들이고요. 파란색은 양호한 곳들이고 이 노란색이 일단은 노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제 마지막 한강변의 재개발 퍼즐이 될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이 재개발이 다 되고 나면은요, 한강변에서는 재개발이 이제 투자할 곳이 아니라 완벽하게 개발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이 노란색마저 개발이 되면은 그냥 한강변에서 그냥 피카소가 죽은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피카소가 죽으면 그림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노란 곳이 재개발이 되면은 한강변에 있어서는 개발 예정지는 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강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에 있어서 서울시의 오른쪽만 보도록 할게요.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그리고 구의 자양 유도정비구역으로 예전에 발표를 했던 자료이고요. 자양동에 있어서는 지금 자양 2동은 완전히 파래요. 그냥 이쪽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수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정비구역으로서 대부분 조합 설립 인가가 돼 있죠. 자, 성수동 금액이 얼마냐? 성수동 금액은 빌라 가격이 16억, 12억 5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수동은 빌라 가격이 16억 정도 합니다.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성수동의 빌라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5억은 넘겠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16억입니다. 16억이고요. 성수동 앞으로 정말로 개발이 한강변은 이렇게 옆으로 넓죠. 그러니까 깊이가 좁고 와이드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이 되면은 대부분이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경우 방 하나, 거실 하나, 드레스룸 딸려 있는 게 금액 싼 게 한 16억 5천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곳이 한강변이고요. 자, 자양동 굉장히 빨갛습니다. 자양동도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필지들 하나하나가 30, 4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대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이 일대도 옛날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조감도까지 나왔던 곳이고 이쪽도 한번 현장 납사를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내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가 될 예정지의 가격은 연동을 하죠.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들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이것들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역 선호가 낮은 곳은 속도에서 승부를 걸으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입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서 기다려야지만이 여러분들 능력 이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필지가 크고 건축이 용이한 곳은 신축으로 인해 노후도가 떨어지는 것을 용산 지역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 지역인 명품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강변 그리고 민족공원 주변들, 이런 대체 불가능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다른 곳은 여기가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면은 비슷한 곳이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민족공원이나 한강변은 사실상 그런 것들을 옆에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 내보면
용산 미학정지 중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이라 한강변 자양사동은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확률이라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일원동보다 더 클 것 같고요. 후암동은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면은요, 이 전체가 오늘의 결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호도가 낮은 곳에서는 속도의 승부를 걸고 나머지는 입지의 승부를 거는데, 용산 미학정지나 미학정지 중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던가 한강변의 자양사동 쪽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일원동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용산에 있어서도 후암동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제가 이쪽들을 좀 더 현장을 답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입지를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